60년 만에 미국에서 살 파먹는 구더기가 다시 발견되면서 텍사스가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패서디나에서 한밤중 미군 군사훈련으로 인한 폭발음과 헬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목재 재활용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축구장 크기의 부지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각종 이민 신청 심사를 중단한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1,560원을 돌파하며 17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첫 소식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 국경 인근 멕시코에서 확산세를 보이던 신세계 나사벌레, 이른바 살 파먹는 구더기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발견돼 당국이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농무부는 텍사스주 자발라 카운티에서 신세계 나사벌레에 감염된 송아지 한 마리를 확인했으며 해당 개체를 격리 치료하는 한편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나사벌레는 기생파리의 유충으로 가축이나 사람의 상처, 눈, 코, 입 등의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살아있는 조직을 파먹으며 심각한 감염을 일으킵니다. 또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이 신세계 나사벌레를 퇴치한 1966년 이후 처음 확인된 감염 사례입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즉시 감염 지역을 방역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 제한과 검역 강화 등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It involves the release of sterile flies. It breaks the pest's reproduction cycle. The prevention requires the release of millions of sterile flies in targeted regions. 이런 가운데 일부 축산 농가가 검역과 이동 제한을 우려해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No one wants to be quarantined where you can't sell or move your livestock. So there's probably a lot more cases out there, but no one's reporting them. They're just treating them and shut. 당국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불임 파리 방사와 포획 장치 확대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식품 안전에는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축산업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소고기 공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인근 패사디나에서 한밤중에 난데없는 폭발음과 헬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는데요. 이유는 미군의 군사훈련 때문이었는데 당국의 부족한 사전 안내와 지난해 대형 산불의 트라우마까지 겹치면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훈련은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주택가 인근의 폐쇄된 병원 건물에서 진행됐습니다. 군용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고 병력이 건물 옥상으로 강화했으며 현장에서는 모의 총격과 폭발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s you can hear, flashbangs and simulated gunfire are going on. They're going to be going on for the next half an hour, we're told. It's 1 a.m. and we're in the middle of what is normally a quiet residential neighborhood, literally across the street with people trying to sleep. It sounded like an invading thing, and it kind of frightened me a little bit. 패사데나 경찰은 당일 헬기 운항과 군사훈련 사실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훈련은 예정보다 늦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소음과 규모도 주민들이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이튼 산불 피해를 겪었던 곳으로 일부 주민들은 당시의 불안과 공포가 다시 떠올랐다고 호소했습니다. 미시건주의 한 목재 재활용 공장에서 그야말로 지옥의 화염을 연상케 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수천 개에 달하는 목재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15분 만에 축구장 크기의 부지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굴랜드 타운십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오후 5시쯤 미시건주 레이피어 카운티에 있는 재활용 업체 팔렛앤모어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목재 팔레트 수천 개와 여러 동의 건물, 대형 트레일러 등이 보관돼 있었으며 강한 열기와 대량의 가연성 자재로 인해 불길은 순식간에 공장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이 화재로 최대 18m 높이의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진화 작업에는 6개 카운티 27개 소방서와 구급대, 경찰 등이 투입돼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다행히 화재 직후 공장 직원과 관계자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작업 구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각종 이민 신청 심사를 사실상 중단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3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과 취업 허가, 영주권, 시민권 심사를 보류한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말 국가 안보와 신원 검증 강화를 이유로 시행됐으며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중남미 지역 39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이민 혜택 심사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한 정책입니다. 법원은 의회가 정한 이민 절차를 행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권한은 없다며 출신 국가만을 이유로 신청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많은 이민자들이 수개월 동안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으며 행정부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류 중인 일부 이민 신청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연방정부의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 예산 7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오늘 새벽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법안을 가결했으며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까지 이민 단속과 국경 경비 강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등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반대해왔지만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절차를 통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며 다음 주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개표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스티브 힐튼은 개표 지연의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개표 시스템과 늑장 행정을 지목하며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ndia counts over 640 million votes in a day. California cannot count less than 10 million votes in a month. Thanks to the Democrats in charge of our state, we have become a national and an international laughingstock. 힐튼 후보는 또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개표 지연이 심한 카운티에 추가 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선거 개표 지원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plan that I'm announcing today, the Election Count Accelerator Plan, will give us final and full verified elections by 8 p.m. next Thursday, the 11th of Jun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와 LA 시장 선거 개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선거 운영 문제를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선거관리 당국은 정확한 개표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또 주 법에 따라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도 유효표로 집계해야 해 최종 결과 확정까지는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60원 선을 넘어서면서 고환율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1.5원까지 치솟았다. 주간 거래 종가보다 19.9원 오른 1,559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9년 3월 1,597원을 기록한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전망과 함께 달러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외국인 주식 매도세와 중동 사태 불안이 계속되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상황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동결 자금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을 공개 압박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상황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situation with Iran seems to be going quite well. Thank you.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유가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반복했습니다. And when it's all straightened out, you're going to have oil prices drop down to maybe even lower than they were. 미국에선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진 듯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로드 쿠시너 특사가 농축 우라늄 처리 기술을 갖춘 오크리지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리비아의 핵 장비를 폐기했던 연구소를 특사단이 찾은 것에 대해 종전 협상이 진지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악시오스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온도차가 큽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인 모흐센 레자이는 이례적으로 CNN과 인터뷰를 갖고 종전 협상 타결은 동결된 이란 자금 240억 달러의 해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test that America must pass, and the path will be opened. 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이어졌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간 5일 이란 관련 제재 대상인 무국적 선박에서 승선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도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LPG를 오만산으로 속여 판매한 단체 등 이른바 그림자 네트워크를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다음 주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연방수사국 FBI가 경기장 주변 드론 비행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촬영용 드론이 자칫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경기장 근처에 띄웠다가는 그 즉시 조정권을 빼앗기고 체포될 수 있습니다. FBI는 미국 전역의 60여 개 지방법 집행기관과 함께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합동 특수훈련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드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한 데다 시중에서 구하기 쉽고 카메라뿐 아니라 위험물질까지 실어 나를 수 있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전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고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FBI agents out at places like Hard Rock Stadium on game days, Bayfront Park during Fan Fest with our federal, state, and local partners. We're going to be enforcing temporary flight restrictions in and around Bayfront Park and the stadium. So my advice to you is to leave your drone at home. Don't risk it. The penalties are going to be severe. You're going to face potential civil fines as well as criminal fines up to $100,000, arrest, up to a year in prison, and seizure of your drone. FBI는 현재까지 월드컵과 관련한 구체적인 테러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만큼 다양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이 오랜만에 농구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27년 만에 NBA 파이널 무대에 오른 뉴욕 닉스에 대한 응원 열기가 도시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닉스는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클리블랜드를 4전 전승으로 꺾고 NBA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닉스가 마지막으로 파이널에 올랐던 1999년 당시 맞붙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27년 만에 다시 우승을 놓고 격돌하게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닉스의 상징색인 오렌지와 블루 조명을 밝혔고
공식 응원 행사도 매진되는 등 뉴욕 전역이 닉스 열풍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닉스는 파이널 1차전 승리로 플레이오프 12연승을 기록하며 우승까지 단 3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 뉴욕에서 열리는 파이널 3차전을 직접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탑건 등에 출연한 원로 배우 제임스 핸디가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쯤 LA 타자나 지역 한 주택 앞마당에서 81살 제임스 핸디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동거녀의 아들인 44살 마이클 글래드힐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글래드힐은 911에 전화를 걸어 나는 인자다, 방금 죄인을 죽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also get an RA for a male, not conscious, not breathing, suffering from a stab wound. The suspect inside the location, male white, 6'2", approximately 43 years old. 사건 당시 글래드힐은 어머니와 함께 핸디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특정인 사이에서 발생한 단독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어젯밤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서울 홍대에서 삼겹살 회동을 가졌습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사업들을 공개하면서 한국이 매우 바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온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SK 최태원,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의 삼겹살 회동. 이른 오후부터 이들의 만남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I am so happy their stock price is so high. I am so happy the economy in Korea is doing so well. And so I came to congratulate them. 젠슨 황과 새 총수들은 맥주에 소주를 섞은 소맥 건배로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막내인 구광호 회장이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구웠고 젠슨 황이 이혜진 총수를 따라서 깻잎에 쌈을 싸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중간에는 식당 밖으로 나와 SK가 준비한 HBM 모양 과자와 바나나 우유, 식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이 한국을 위해 준비했다던 깜짝 선물도 공개됐습니다. Vera Rubin, Vera, RTX Spark, and our Jetson Thor. Korea is going to be very, very busy. 엔비디아의 4가지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우리 기업 메모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또 AI 엔지니어와 로보틱스 연구 인력을 채용해 서울의 AI 연구센터를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날 저녁은 이혜진 의장이 시민들 목까지 약 500만 원을 계산했는데 자사 결제 시스템 네이버 페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BBQ 치킨집으로 옮겨 시민들의 환호 속에 2차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젠슨 황은 첫 일정으로 프로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났습니다. You want to win, and so you chose the best GPU to win, which is NVIDIA GPU. 엔비디아 성장의 발판인 PC게임에 대한 애정을 뽐낸 그는 페이커에게 최신 그래픽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일정 자체를 엔비디아 홍보 무대로 활용하는 셈인데 천문학적 규모의 이권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깐부 회동 때는 우리 기업과 14조 원 규모의 GPU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번에도 LG 등과 조 단위 계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다는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초 알려진 서울 14곳이 아닌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더 보냈던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67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0곳에서는 추가로 보낸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서울 14곳보다 36곳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송파구 14개소를 포함해 서울 33곳, 인천 6곳, 부산 3곳, 대구 4곳, 울산 2곳, 경남 2곳입니다. 수도권, 영남권을 중심으로 투표지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잠시라도 투표가 멈춘 곳은 22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향후 투표록의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추가 사항이 있는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넉넉하지 않게 준비한 이유로 폐기 과정에서의 낭비 등을 꼽았습니다. 버려지거나 보관 과정에서 탈취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선거인수 50% 기준만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인쇄 매수를 조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만 개별 투표소의 사전 투표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투표지를 일률적으로 준비하면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관내의 투표소별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결과, 선거일의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선관위는 9명의 외부 인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봉쇄했던 서울 송파구의 투표소에서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돼 어렵게 투표함이 반출됐었죠. 그러자 시위대는 개표소로 이동해 밤새 재선거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김흥준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차려졌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사방에서 경기장을 포위한 시위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재선거! 내부가 잘 보이지 않자 휴대전화 불빛으로 건물을 비추기도 합니다. 시위대의 투표함 반출 봉쇄로 개표가 사흘 만에 겨우 끝났는데도 이제는 투표용지를 반출 못하게 하겠다며 출입구를 모두 막아선 겁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도 연단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대는 개표가 시작되자 표적을 바꿔 개표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 황교안 씨와 전한길 씨도 가세해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입니다. 막지 말거라! 개표 참관인 신청 안 하셨잖아요. 개표 참관인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온 변호사라고. 경찰하고 지금 기본이 옷도 바꾸고 하니까 한 곳에 모이지 말고 분산 배치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위대는 나오려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는가 하면 개표 참관 조끼를 입은 사람이 보이자 위협까지 했습니다. 안녕히 가시노! 보수 성향 유튜브를 통해 올림픽 공원으로 집결해달라는 안내가 공유되면서 밤사이 6천 명 가까운 인원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개표소 안에는 여전히 선관위 직원들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흥준입니다.
9,000포인트를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미국발 반도체 조정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정의 폭도 컸는데요. 전문가들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전 중엔 8,038까지 떨어지며 8,000선까지 위협했습니다. 개장 8분 만에 올해 1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한때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로 승승장구하던 코스피를 멈춰 세운 결정적 요인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향후 전망을 높이지 않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And reiterate our AI semiconductor revenue guidance to be in excess of $100 billion. 실적은 좋았지만 더 충격적인 숫자를 원했던 투자자들은 실망했고 이른바 기대치 충격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를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가 6% 넘게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실제로 업황이 바로 나빠진다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너무 앞서간 거는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계 심리? 하지만 일시적인 조정일 뿐 반도체 수요의 대세가 꺾인 건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음 주 예정된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환율 불안이 겹치면서 당분간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직장보험과 메디케어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승인까지 받았는데 왜 돈이 안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 승인까지 받았고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 단계에 들어가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보험관 지급 순서를 정하는 보험관 급여 조정, Coordination of Benefits, COB 문제입니다. COB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보험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어느 보험이 나중에 보조적으로 부담할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승인을 받았으니 보험이 커버해 준다고 생각하시지만 보험에서는 승인과 지급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승인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정이고 지급은 실제로 어떤 보험이 비용을 낼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승인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보험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70세의 한 고객이 당뇨 합병증으로 의료용 당뇨 신발을 처방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통해 사전 승인까지 받아주었고 환자도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청구 단계에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고객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외에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회사 보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 보험이 먼저 비용을 내는 보험이 되고 메디케어는 나중에 보조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공급업체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먼저 청구를 하면서 잘못된 보험으로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다시 보내면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HMO 구조의 보험은 반드시 주치의를 통한 리퍼럴과 지정된 네트워크 안에서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통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회사 보험에서도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보험 모두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MSP, 즉 메디케어 세컨더리 페어라는 개념을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MSP는 메디케어가 나중에 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보험이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가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다른 보험이 먼저 비용을 내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보험이 먼저 비용을 내는지, 그리고 그 보험의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입니다. 특히 HMO 보험은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으면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전에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차라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취소하고 회사 보험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이 경우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나중에 불이익 없이 메디케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회사 보험이 끝난 이후에는 메디케어 파트 B는 8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벌금 없이 복귀가 가능합니다. 반면 처방약 플랜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약 2개월, 즉 63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현재 근로 중인 직장 보험에만 적용되며 코브라나 은퇴자 보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디케어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보험이 먼저이고 메디케어가 나중인 구조에서는 일부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추가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은 단순히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 개의 보험이 있을 때는 누가 먼저 비용을 내는지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승인은 치료에 대한 허락이고 지급은 보험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